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우 소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자, 지역주택조합 사업 아시죠?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는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원하는 동호수를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싸다라는 거 등등등 이런 어떤 매력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역주택조합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위험하다 제가 영상을 지금 1년에 한 번씩 거의 한 4-5차례 정도 영상을 찍었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서 많은 분들의 어떤 그런 언론에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리스크, 위험성 이런 것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직도 지주택에 대해서 어떤 끈을 못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안 된다는 사업은 아닌데 내용을 정확히 알고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는 판단에서 오늘 이 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내용 요약인데 주택조합과 계약을 맺고 돈을 줬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약자겠죠? 주택조합에서 여기다 이런 아파트를 지을 거예요. 지금 돈을 내시게 되면 시세는 10억인데 우리는 6억에 드리고요. 동호수도 한 20층 드리겠습니다. 좋죠? 무조건 하게 되겠죠? 청약통장 필요 없습니다. 괜찮아요. 하세요. 하니까 하게 되는 겁니다. 시공사 삼성물산입니다. 우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 지연되는 케이스가 있다가 아니라 거의 대다수입니다. 자, 내년쯤에 조합 설립 인가 받고요. 그 다음에 그 후년쯤에 이제 뭐 사업시행 인가 받고 착공 들어가서 한 5년 뒤면 입주해요. 이런 말 하는 거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는 10중 8구 없다라는 겁니다. 열에 하나 있으면 정말 다행인 거예요. 냉정하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지연되니까 어쨌든 이분도 주택조합을 믿고 했는데 지연됐어요. 그러면은 말이 바뀐 거잖아. 말이 바뀐 거니까 이거에 관련돼서 소송을 걸었는데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1, 2심의 판결은 갈렸고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최종 갔는데 대법원의 판단은 뭐였냐? 지연으로 인한 계약 해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싸게 구입 시세보다 한 40% 싸게 해서 잡아놓고 와, 5년 뒤면 난 새 아파트 입주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5년이 지났는데 입주는커녕 공사도 못하고 있다. 시작도 못하고 있다. 이러면 열받죠? 그러면은 당신들 말하는 거 틀리지 않느냐? 나 계약 해지할래 라고 해도 인정된다 안 된다?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된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겁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2심에서는 돌려줘라 라고 했는데 대법원 최종에서는 안 돌려줘도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추진이는 서울의 한 지역에 아파트를 짓고 조합원들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위해 결성됐습니다. 비추진이 지금 조합설 인가를 받치는 건 아니에요. 추진이 단계에서 조합으로 가죠. 그런데 A씨 이제 계약자입니다. A씨는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A씨는 비추진이와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맺고 4차례에 걸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A씨는 비추진이와의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을 사전에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여러분들한테 이게 2025년경쯤 입주가 될 건데 잘못하면 2030년이나 35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홍보하는 업체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설명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필두로 해갖고 나는 그런 얘기 못 들었으니까 너 돈 내놔 라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그렇게 비록 얘기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지연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 정도는 너도 알고 있었어야 돼. 그리고 너도 알고 있었을걸 라고 하게 되면서 인정을 안 해준 겁니다. 사실 맞죠? 지역주택조합이 지연될 가능성은 거의 90%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몰랐다는 것들이 법에서 좀 안 먹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계약 체결 당시 B추진이가 구체적인 사실을 허위로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H의 청구 기각. 그래서 1심은 어떻게 해요? 조합의 손을 들어줬었고요. 다만 항소심에서 2심에서는 B추진이는 조합부 모집 당시 2019년께 조합 설립 인가 신청금을 홍보했고 A씨는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변론 종교회까지도 조합 설립 인가도 받지 못했으니 예정일이 또 2년이나 겪어했다. 그러니까 돈을 반환해라 라고 1대1 판결이 나왔어요.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안 되는 걸로 나왔다는 겁니다. 재판부가 어떻게 했냐면 대법원 재판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 설립 전 미리 이거 잘 들어보세요. 조합 설립 전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여 분담금으로 사업 부지를 매수하거나 인가를 받아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변수가 많고 지연되는 사정이 발생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 자, 잘 보세요. 첫 번째, 조합 설립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모집한 숫자로 조합원이 하나둘씩 채우잖아요.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조합원을 가입하고 계약금 납부할 때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진행되가 없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리스크가 큰 상태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분담금으로 사업 부지를 매수합니다. 자,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땅에다가
이 섹터에다가 아파트를 짓고 싶으면 거기 있는 땅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매집을 해야 되잖아요. 다 매입을 하는데 거대한 어떤 시행사, 지역주택조합 시행사가 나타나가지고 거기를 매집한 다음에 우리 아파트 지을 겁니다. 이제 분양할게요.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이제 신도시 같은 데서 택지 개발, LH가 택지를 개발을 하고 이제 그거를 민간 건설사한테 팔잖아요. 그럼 땅 자체를 민간 건설사가 삽니다. 100% 토지 확보가 됐죠? 건물 지어. 그냥 끝.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돈을 받기 시작해서 그 돈이 차츰차츰 모여서 그 돈 갖고 하나둘씩 집을 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돈을 냈을 때까지 토지 매입이 안 됐다는 거고 매입을 하다가 반대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95% 확보가 그래야지만 사업이 진행할 수 있는데 6%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100명 중에 6명이 반대하고 있어요. 사업 안 됩니다. 그러면 100명 중에 95명 이상한테 토지 매입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건데 내지는 실제로 토지 매입을 했거나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무산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돈을 지급했죠. 그걸 다시 돌려받을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설령 대법원 판결에서 야 너 돈 돌려줘 라고 했다고 한들 이 조합 기존의 시행사 입장 이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냥 배째라로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역주택조합에서 구입하는 방법은 뭐냐면 입지가 좋네 시공사가 누구네 아무 소용없어요. 시공사가 삼성물산이고 어디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거는 그 토지 공사가 시작됐을 때 우리가 해줄게 라는 건데 공사 자체가 시작이 안 되는 게 삼성물산이건 현대산업이건 GS건설이건 뭔 상관이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MOU를 책정해 놓습니다. 시공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거 토지가 돼서 실제로 공사를 하게 되면은 당신들이 와서 지어주세요. 그러면 시공사 입장에서 네? 그렇게 하죠. 우린 좋죠. 그러나 그거 갖고 홍보하는 겁니다. 단지 그렇게 약속한 것뿐인데 우리 건설사 시공사 삼성물산입니다. 램이 안 들어와요? 이러면은 뭔가 여러분들은 아 여기 뭐 크게 되나 보다 뭔가 잘 원활하게 진행되나 보다라고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면 메이저 건설사가 한다고 하니까 걔네가 뭔가 조사를 자세히 하고 들어왔겠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도 지금 지연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못 받거니와 어떻게 해갖고 얘네가 사기성을 입증해서 받는다고 쳐도 판결문 종이 쪼가리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 이 조합 이 사람한테 사기 부장했으니까 돈 줘라고 판결을 여러분이 받아왔습니다. 이거 갖고 들이밀어 돈 내놔. 안 준다니까요. 돈이 없어. 이미 다 썼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지역주택조합 들어가는 순간 돈 날릴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구입하느냐? 95% 토지 매입,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것들. 그래서 이 실제로 여기에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상태가 됐을 때 구입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그때가 되면 비싸지지 않나요? 당연히 비싸지죠. 네, 리스크가 해증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라는 겁니다.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같은 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빌라 같은 거 사는 것도 정비 예정구역 같은 거 사는 거잖아요. 될지 안 될지 몰라. 그런 리스크는 있으나 만약에 구역 지정이 되게 되면은 그 이유는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지금 신통기획이든 뭐 공공재개발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굉장히 원활하게 빨리빨리 진행되게 해주려고 민관에서 모두 다 도움을 주잖아요. 그런데 지역주택 조합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95%를 모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10%의 반대자만 있어도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년 내로 된다는 게 10년 되고 15년 되고 20년 되도 안 되는 것들이 많은 거고 그나마 5년짜리 사업이 10년으로 2배로 늘어져서라도 되면은 다행이에요. 그러면 성공적으로 평가받습니다. 지역주택 조합이라는 것에서는. 그러나 왜 5년이나 늦어졌는데 대박 현장이 됩니까? 안 되는 게 90%니까. 지연돼도 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도 이런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이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은 일단은 여러분들 입지나 뭐 시공사 이런 거 보기 전에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고 그 법적인 문제 해결을 첫 번째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는가.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는 것은 95%의 토지 확보가 된 거기 때문에 요걸 기점으로 살지 말지를 판단하는 거 하시면 됩니다. 사업시행 인가 받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금액, 주변 시세 대비 금액, 그 다음에 입지가 어떤지, 그 다음에 건설사가 어떤지 그 다음부터 찾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지역주택조합은 그런 내용이니까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